토요일 오후 5시,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에선 늘 듣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This is the voice of Kumar, representative of the Ashtar Galactic Command, speaking to you. 당신과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대체 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어디서 흘러들어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 약 50년 전 영국 남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역 방송 전파가 약 6분간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탈취당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 대신 기괴한 음성이 송출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애슈타 전파 납치 사건을 파헤칩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대입니다. (1977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제임스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벼운 저녁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영국 남부 지역 방송사인 서던 텔레비전의 저녁 뉴스가 송출되고 있었죠. 아나운서 앤드류 가드너가 그날 있었던 영국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5시 12분을 향할 무렵까지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12분을 가리키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나오던 가드너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텔레비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텔레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This is the voice of Kumar, representative of the Ashtar Galactic Command, speaking to you. For many years you have seen us as lights in the stars. 제임스는 자신의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화면 속 아나운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뉴스 원고를 읽고 있었으니까요. This is an unbroken share and great awakening as the planet passes into the new age of Aquarius. Be still now, and listen, or your chance may not come again. All your weapons of evil must be removed. The time for conflict is now past, and the race of which you are a part may proceed to the higher stages of its evolution, if you show yourselves worthy to do this. 이 기괴한 음성은 6분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내뱉더니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텔레비전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가드너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죠. 제임스는 자신이 무엇인가 잠시 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 또한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서던 텔레비전에는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방금 방송은 대체 뭐였습니까? 정말 외계인이 보낸 메시지였나요? 처음엔 단순히 방송사고라고 생각했던 방송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건 다음 날, 이 전파 납치 사건은 영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과연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었을까요? 외계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인 것일까요? 영국 방송 규제기관인 IBA와 경찰이 지난 주말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조사합니다. 수사관들은 녹음된 음성을 분석해 몇 가지 사실들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사실, 목소리가 주장한 핵무기 폐기, 인류의 영적 각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병자리의 시대라는 단어는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는 자신을 애슈타라고 소개했죠. 이는 미국의 UFO 신봉자 조지 벤 타셀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외계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애슈타 또한 뉴에이지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즉, 범인은 이 사상에 깊게 심취한 인물일 거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사실,
은하사령부의 대변인이라는 거창한 타이틀과 달리 목소리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영국 남부 특유의 억양을 구사했습니다. 우주 멀리서 온 외계인이 굳이 영국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쓸 리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영국 남부 현지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사실, 범인이 노린 해닝턴 송신소는 본사에서 직접 유선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송신소의 무선 전파를 받아 다시 증폭해 뿌려주는 중계 송신소였습니다. 지형과 구조상 외부 전파 간섭에 유독 취약했죠. 범인은 이 기술적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코앞에서 더 강한 전파를 쏘아 방송에 가로챘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방송 장비를 다룰 줄 알고 주파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한 전문가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파 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범인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970년대 아날로그 기술 한계상 이미 끊어져 버린 전파의 발신지를 사후에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전파를 교란하는 현장에서 직접 검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애슈타라 지칭한 미지의 존재는 자취를 완전히 감췄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소시효는 진작에 끝났고 이제는 자기가 그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이라며 자랑 섞인 폭로를 할 법도 한데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을 하거나 장비를 인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밤 소동이 진짜 외계인의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이 경고했던 반세기 전보다 지금의 지구는 훨씬 더 많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애슈타 사령부의 브릴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위에서 다음 경고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애슈타 전파 납치 사건의 수사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대는 보다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